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이준석이 한동훈을 평가질을 했다고? 네, 뭐 그냥 끼리끼리인데. 아니 뭐 독인 객인인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한동훈이 낫냐 이준석이 낫냐 했을 때 그래도 한동훈이 낫지 그래도. 좀 배웠잖아요. 아이 그리고 좀 낫지. 이준석보다는 아유, 낫지. 그럼 하버드 고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하버드 고졸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성에 관련된 비리라든지 아이. 기본적으로 내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신제가 제가 항상 요즘 좋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수신제가는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만큼은 좀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데 준석이는 아니 뭐 내치도 안 돼 있는 사람이 한동훈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건 이게 이제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우리로 볼 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겨서 이게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준석이 성상납 무고에 대해서 무혐의가 난 이후에 제대로 아가리를 털고 있어요. 아가리 파이터.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고상하게 그냥 왜 저렇게 언론에 노출을 하냐. 근데 이런 언론 노출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아가리 턴다가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지에 관련한 기사가 안 나오면 아주 주리를 트는 것 같아. 관종.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에 이준석하고 지 검색을 하는데 오늘 하나도 안 나왔어? 이러면 그럼 뭘 터뜨려야지?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생각지도 않았는데 꽤 그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즐겨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즐겨 보는 것 같고 최근에는 링크드인이 지금 또 다음에 준비를 좀 할 건데 그 링크드인이 개인적으로 삭제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시간을 줘요. 근데 이미 계정이 완벽히 폭파가 됐더라고요. 개인의 선택으로. 왜 링크드인을 삭제하고 도망을 갔을까? 링크드인을 지가 막 홍보하고 거기 봐라 내가 학력 다 올려놓은 거 있는데 링크드인 이래놓고서는 그거 슬그머니 다 지웠다는 얘기죠. 네. 지가 그러니까 뻥쳐놓고. 내치도 안 돼 있는 것이 어디에 지금 평가질을 하고 있는지. 근데 언론도 이거를 너무 웃긴 게 냉정한 평가라면서 이준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관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에게 네가 지금 금배지 달았으면 입법 활동에 주력을 해라. 어디 그게 가서 뭐 평가질 한마디 하지 마라. 한마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 어른 말 듣습니까? 어른 말 듣는 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무시를 했던데 제가 볼 때는 그쪽도 약간의 균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준석이 한동훈을 보면서 그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그렇게 평가했죠. 술 안 먹는 이준석이다. 그 내용이 보면 현재 당정 관계가 더맨더머 같은 상황이다라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뭐 언제나 항상 그래왔대 저격을 하고 한동훈까지 보태서 저격을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작자가 정치판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분열은 끝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보수가 어떤 꼴이 날지 모른다 라는 것. 요즘에 좀 하이라이트가 이준석의 복당론에 대해서도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이준석한테 그렇게 당하고서는 뭘 복당을 해?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뭐 청년을 대변한다, 뭐 중도의 민심을 안는다. 말도 안 돼. 허구예요. 그건 그러- 이준석이 뻥치는 거지. 그럴 것 같았으면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0에 수렴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3%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론에 짬짬이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들이 많고 주부층에서는 0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성접대에 대해서 족쇄를 풀고 난 다음에 언론과 무던히 노력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수 우리 지지자들은 과감하게 이 작자에 대한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준석이 또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 1과 검사 2로 검사 1과 검사 2로 2. 보여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나쁜 게 언론을 통해서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걸 또 대서특필해줘요. 이렇게 또 헤드라인 제목에도 이렇게 달아주고. 그러면 예. 청년이나 중도 그리고 약간 정치에 무관여층이 그냥 이 헤드라인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 1, 2, 검찰 공화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 부분 진실을 믿었기에 걱정을 안 했다. 진실이라는 말을 본인 입에서 하고 있어요. 성상납 의혹 무혐의 종결 한 다음에 한 말이야. 진실을 믿었게. 야, 이 아우 아가리 진짜. 진실이 뭔데? 진실은 경찰에서 성상납 행렬했잖아, 임마. 근데 검찰에서는 직접적 증거가 뭐 거시기해서 무혐의 준 건데 진실이 뭐 성상납 했어 안 했어? 이 도둑놈이야 이놈이. 그러니까 이게 언론가 저렇게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완전 뻔뻔한 거죠. 진실이래요, 진실. 진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썸네일에 하버드의 진실을 넣고 있습니다. 진실이 어떤 거냐면 팩트를 근거한 것이 진실이지 네 감정을 놓고 거짓을 놓고 이 언론과 짬짬이 된 게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왜곡된 진실이죠. 이 완벽한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름을 올립니다. 세상 미안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전국 선거를 승리해본 두 사람 중에 김종인과 이준석 두 사람 자기밖에 없대. 네. 딴 사람 없고 김종인과 자신 이준석밖에 없대. 야, 얘 이제 이건 병이야. 내가 볼 때 이거 과대망상증 병이에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예. 리플리 증후군은 정신병이 아니고요. 증상인데 이건 병이야. 내가 네,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심해. 리플리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영상을 다루면서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하면서도 너무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제가 기사를 몇 개 추려왔어요. 네. 한번 보실게요.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 가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냉정하게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할 것이 아마 없을 것이다. 선거철도 아닌데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연설을 할 수도 없고 나처럼 미국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을 만날 수도 없고. 오 마이 갓. 이놈이 이게 이거 정신 아프지 않고서는 아픈 거야. 지가 무슨 미국에서 유력 정치인을 만나. 뭐 최근에 그 미국 대선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에 가서 본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거 봤다고 유력 정치인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허경영 씨는 트럼프를 만났어. 그래도 저런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무슨 개소리야 얘가. 미국에서요 컨벤션 하면은 아무나 다 만나줘. 왜냐면 그게 다 표니까. 특히 아시아인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인회장 있지. 예를 들어서 뉴욕 한인회장, 네네네. 워싱턴 만나야죠. 다 만나줘.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안 쳐요. 이 미친놈이지. 자기처럼 자기만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처럼 나처럼 미국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을 만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미국 가서 더 고위층과 대화를 하지 유력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아무나 만나요. 정치인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가서 뭐 미국의 국무위원 CIA, FBI 국장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다 회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이 이놈이. 아파요. 아파.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네,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낼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한동훈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뭐 한동훈 당대표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준석이 한동훈을 이야기할 값은 안 된다라는 거지. 어디다가 입을 대 이거죠. 사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본인 나처럼 미국을 방문해. 웃기는 놈이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아우라가 있어요. 일반인이었을 때도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그 헐렁헐렁한 흰색 티셔츠를 입고 산책을 하셔도 그 아니, 포스라는 게 보셨으니까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예. 포스라는 게 포스가 있어요. 있지. 그리고 강아지도 같이 포스 이렇게 걸어요. 개도 걔도 뭔가 개도 주인 따라간대. 걔도 이렇게 탁 사람을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포스가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강아지도 그게 주인 따라가는구나. 그럼요. 그런데 저짝에서 걸어오는 걸 봤어요. 헬롱헬롱 이렇게 팔자 걸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일반인이라도 가지는 포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큰 사람을 너무 이준석이 하찮게 말을 하잖아요. 한동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포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디 장사를 해봤어요.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의 눈높이에서 그냥 사람을 평가하는 거가, 이게 어떤 사람이 높고 강하고 이런 거의 판단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에서 판단을 하는 게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가볍게 설명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보수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이준석을 이제 속이 막 뒤집어졌던 게 그런 거죠. 네가 감히 윤석열 대선 후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크고 작고 이런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기와 질투와 자격지심으로 그냥 마구마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성 관련 의혹이 해소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 전,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아니요, 요거 다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 이끌었던 사람이 김종인과 이준석밖에 없다. 이게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 진짜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야, 좀 역겹다.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게 남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우 아닙니다. 그럼 그래야지. 근데 쥐가 이렇게 건방지게. 김종인과 나밖에 없다. 김종인 전 공간위원장도 얘 많이 아프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그분은 꽤나 오랫동안 정치계에서 좌우를 넘나들면서 공약을 걸고 그리고 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최근에 이번에 보수가 왜 개멸로 가는지에 대한 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싫은 거지 평에 대해서는 맞다. 가끔가다 맞는 소리 많이 해요. 네네네, 그랬었는데 그런 김종인과 본인이 동급 같은 선상에서. 그리고 동급이라는 것도 많이 아픈데 둘밖에 없대잖아. 둘만이 이 전국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단 둘이 김종인과 자기라는 거 아니야. 야, 미친놈 아니야 이게. 많이 아파. 네가 임마 선거를 망친 놈 아니야. 지난번 선거도 임마 너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마 0.7%가 뭐야? 7%는 이겼을 텐데 이 망쳐놓고 이놈이. 그러니까요. 17% 이상 차이 났을 그리고 수도 박근혜 있어요. 대통령도 네가 임마 너 때문에 니들이 유승민하고 배반하는 바람에 이 고초를 겪고 있고 탄핵을 시키고 이랬는데 뭘 만들었다고 그래 이런 도둑놈이.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준석이 입에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북해요. 정말로 화가 나는 부분이고, 그 정상납 그거 하나 벗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항소장 벗은 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요. 끝난 게 아닌데 웃긴 무슨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예?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주먹 불끈 쥐시고요. 예, 네. 한동훈 대표 친한 그 전입니다. 전에요. 한동훈 대표와 친한 모 변호사,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본인 혼자 짓걸었을 모 수도 변호사,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이 당 대표하면서 아둥바둥 일 만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쟤는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왜 저러냐? 괜히 당 개혁한다고 나서 대통령이랑 척이나 쥐고 이러냐? 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준석이 나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모 변호사 알지도 못할 것 같고요. 이준석이 아는 그 변호사들은 별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성상납에 대해서는 김웅 전 의원이 변호사로 지금 하고 있죠. 천하람 나와서 본인의 IB, LP 뭐 학력에 대해서 쉴드 치고 있고 주변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 수준이지. 딱 그 수준인데 한동훈 대표가 친한 모 변호사가 누군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한동훈 당대표가 이준석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본인 혼자 그냥 이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도 까고 이제 대통령도 까고 이제 뭐 일사쌍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중진이라고 하면 몇 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 3선서부터 중진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퍼뜩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 네. 한번 봐주시면요. 이준석의 복당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생각나시는 분 있죠? 상현이? 아마 그분이지 윤상현?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꾸준하게 네. 총선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지율이 훅 빠질 때도 있었거든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국민의 똑똑한 사람인데 그 준석이한테는 왜 그렇게 우호적인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게 누구든지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똑똑한데 판단을 잘못하는 게 플러스 정치를 항상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가 이준석도 끌어안고 뭐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참 끌어안아서 손해 보는 건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암세포도 그 끌어안고 가고 종기고 뭐 그 버려야지. 버려야 사는 건데 그걸 자꾸 플러스 정치를 강조해요. 이준석이가 들어오면서 나가는 표가 얼만데 뭘 플러스 하자는 거야. 플러스 할 것 같으면 좌파 진영도 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국민통합 얘기거든. 그걸 한동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경률 같은 놈들 감싸는 게 중도 좌파를 끌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전향 한 사람을 끌어와야지. 그러니까요. 간첩들을 끌어와서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 기간 동안에 김경률의 그 아가리 예. 아가리부터 시작해서 진중권 웬 말이냐, 네 자문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저격을 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도 한동훈과 지도부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와 중도를 다 결집하고도 대선에서 0.7%포인트 겨우 이겼다. 정권을 잡은 뒤로 계속 더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준석 의원과 언젠가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미친 사람들이야 진짜. 이거는 아주 망하려고 아주 그냥 백을 쓰네. 이 정도 플러스 정치할 것 같으면요. 저기 빨갱이도 다 넣고 뭐 북한하고도 손잡고 뭐 다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망하는 아니잖아요. 그건 망하자는 길이죠. 이준석이 지금 현재 야육당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들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이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반대하고 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진영인데 반대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 사람은 결코 보수가 아닙니다. 근데 뭘 자꾸 안아야 된다, 복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깨 보십시오, 어깨. 아니 이재명이가 그렇게 범죄 사실이 많고 그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야당을 틀어주고 지지율이 굳건한 게 뭐냐면 저런 플러스 정치 안 해요. 완전히 친명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저 범죄자가 우리는 왜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예요? 아닌데도 왜냐면 저런 놈들을 자꾸 합치니까 지지율이 죽사발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범죄자도 아니잖아. 배신의 정치를 하니까 죽사발이 나는 거고 이런 놈 같이 또 하자니까 또 죽사발이 나는 거야. 중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우파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중도는
그 뭐지 이제 투표를 할 때 O 아니면 뭐 X겠죠. 세모가 없잖아요. 그때 판단할 게 지금 지지층을 완벽히 결집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을 매력으로 끌어당겨야지. 지금부터 이거 안겠다라고 어설픈 공약 내걸고 이런 거 잡탕밥 만들어 놓고 하면 아니 맛이 있어야지 국을 뜨죠. 그런데 온갖 쓰레기들 다 넣고 쓰레기 잡탕밥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 눈이 갑니까? 음식 얘기했으니까요. 식중독이 네.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면 비빔밥 전체가 상해서 식중독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균이 요만한 거 하나가 뭐 나물에 하나 섞여서 들어가든지 양념에 하나 섞여 들어가면 이 전체가 상하는 거야. 뭐 사과 박스 안에도 썩은 사과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사과가 다 썩는 것처럼 그 썩은 사과라든지 썩은 균이 비빔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뭐든지 다 갖다 놓고 비비면 이런 놈들 들어오면 망하는 거 식중독 걸리는데 다 비벼서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라는 거야. 균도 섞냐? 암도 섞어? 이놈들 하여튼 큰일 난 놈들이야. 잘못 국힘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싼데요 국힘은. 국힘의 미래를 보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요. 지금 저런 잡탕 쓰레기들은 과감히 쳐내고 맑은 물, 그럼. 새물이 들어와서 뭐 정화 그것보다 지금 현재 물 안에서 맑을 수 있게 쓰레기들 다 걷어내고 그게 지금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럼요. 봐요. 아 저쪽은 친명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저지지율을 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잡당 얘기 안 하고 친유로만 뭉쳤어 봐요. 이재명 친명하고 윤석열 친윤하고 아니 범죄로 보나 뭘로 보나 당연히 윤석열이 아쉬운 점 있어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잡탕에 무슨 저 병균까지 다 합칠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친명한테 지는 게 이놈들아. 아유, 정신들 차려. 왜 그래 아직도. 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